300만 원이 올랐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된 사양을 보면 마냥 또 그렇지는 않아요. 가끔 댓글 보면 이거 가격 인상 유튜버들이 뭔가 선동해서 한다라는 얘기하는데 유튜버로 그렇게 너무 올려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현대기아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오전에 다들 실물 영상 보셨죠? 오늘 가격표도 마침 딱 나와서 빠르게 살펴보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주목! 가솔린 하부 얼마나 비싸지고 좋아졌는지, 투싼보다는 얼마나 더 비싼지 싼지 이런 거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지금 구독자 이벤트 하시는 거 아시죠? 댓글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11월 한 달 113분 뽑아서 스타벅스 기프티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페리가 되면서 추가된 게 어떤 게 있냐, 트림별 자세한 사항은 이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전 트림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일단 1.6 가솔린 터보 미션이 기존 7단 T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걸로만 벌써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패들 시프트에 회생제동 기능이 새로 생겼고요. 전시차 리뷰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영유아 운전 모드가 따로 생겼습니다. 요게 회생제동을 약하게 하고 가속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멀미를 덜하게 만들어주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내는 진동경고 기능이 포함된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흡차음제도 보강도 이루어졌고 이제는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깡통을 사도 더 이상 그 볼품 없었던 오디오가 아니라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림별 가격 사양은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1.6 가솔린 터보 기준 프레티지 트림 볼까요? 기존 2,537만 원에서 299만 원이 오른 2,836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올랐으면 조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된 사양을 보면 마냥 또 그렇지는 않아요. 참고로 이제 투싼 깡통보다 65만 원이 스포티지가 더 비쌉니다. 제가 이거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 전에 영상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에이다스 시스템도 개선이 되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중 교차로 대항차나 정면 대항차, 요거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했었던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2 기본 장착이고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랑 진동 경고 기능, 이것도 기존에는 없었던 사양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기존에는 후방 주차 거리 경고만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전방 주차 경고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화기도 법규 때문에 기본 사양이 되었고요. 외관에서는 원래 기본 사양에 스타일을 안 넣으면 리어에는 이제 LED 콤비네이션 램프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기본으로 LED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앞쪽 도어 손잡이에 있는 조명, 요거 기존에는 없었는데 기본 사양으로 또 채택이 됐고 샤크핀 안테나까지 기본으로 적용되니까 야, 이거 이 정도면 진짜 그냥 기본 외관만 해도 꽤 개선된 거예요. 내부도 한번 살펴볼까요? 충격적이게도 기본 프레스티지 기본은 1년 열선 시트마저 기본이 아니었어요. 124만 원짜리 컨비니언스를 넣어야지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통풍 시트, 요거는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119만 원짜리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어야지만 같이 묶어서 들어갑니다. 이 옵션에 레인 센서,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포크, 고속도로 주행 보조랑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시스템까지 싹 다 엮여 있어서 사실상 이거는 무조건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거든요. 이걸 선택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또 충격적이게도 기존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도 기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컨비니언스를 선택해야지만 기본이었죠. 근데 이제는 스마트 키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후방 모니터, 열성 스티어링 휠, OTA 모두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되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안 들어갈 뿐이지 내비 빠진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폰 프로젝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 다들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잖아요. 이거 내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선택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이 정도면 프레스티지 트림에 299만 원 올랐지만
사양이 진짜 좋아졌죠. 여기에 69만원짜리 스타일만 넣으면 18인치 휠에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LED 턴 시그널 램프까지 들어가요. 빌트인 캠 2도 45만원 정도 추가를 하면 되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119만원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가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프레스티지에 2,800만원이면 여기에 내비게이션 스타일만 넣고 출고해도 3,000만원대로 끊어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성비가 아주 최고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기존 깡통은 그러니까 너무 정말 아무도 안 사는 깡통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깡통차 저희가 나중에 전시차 꼭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댓글 보면 이거 가격 인상 유튜버들이 뭔가 선동해서 한다라는 얘기하는데 유튜버로 그렇게 너무 올려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정도로 현대기아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림 노블레스 한번 볼까요? 가격은 2,947만원에서 248만원이 오른 3,195만원이에요. 프레스티지 트림보다는 약 한 359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투싼 프리미엄 트림보다는 한 147만원 정도 비싸요. 물론 여기에도 공통 사양으로 추가된 것 이외에 더 좋아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프레스티지에는 옵션으로 추가해야 됐던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1, 요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내장 컬러는 블랙과 신규 컬러인 라운지 브라운을 노블레스부터 선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헤드 프린트 가니쉬, 요거 내장재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1열 통풍이나 하이패스, 패드 시프트,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전동 트렁크 같은 사양도 노블레스를 선택을 하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러면 노블레스만 하면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블레스로 오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져요. 프레스티지에서는 69만원이었던 스타일 옵션이 노블레스에는 89만원입니다. 가격이 비싸졌죠. 뭐가 다르냐? LED 포그램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45만원짜리 컴포트 옵션 요거 추가하면은 동승석 파워 시트랑 워크인 디바이스 2열의 열선과 2열 원터치 폴딩 기능 옵션이 이게 묶여 있어요. 45만원에. 이거는 SUV의 활용성을 생각한다면 넣는 게 좋은 옵션이긴 하겠죠. 그리고 노블레스부터 124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정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HD2 안전 하차 경고, 후속 승객 알림,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이거 있잖아요. 그 GB80에 들어가는 거, 기아 최초로 적용된 거, 요거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속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옵션 좀 필수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고속도로 많이 안 가고 주행 많이 안 해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냥 옵션 넣지 않고 HD1 기본만 해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빌트인 캠 2 이거 전트림 45만원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14만원짜리 모니터링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측방 모니터, 그 다음에 리모트 360도 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측방 주차거리 경고,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주차 관련 도움 많이 주는 옵션들이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스포티지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라서 이것도 꼭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넣고 아닌 분들은 굳이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엄청 필요한 옵션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는 노블레스부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59만원이에요. 8개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들어가고요.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에 액티브 사운드가 있는 거 모르는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들어가 있어요. 스포티지는.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터, 이거 119만원짜리 옵션인데 그 윗등급인 시그니처와 X라인은 기본이고 노블레스에는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디지털 키2, 지문 인증 시스템, 터치 타입의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딱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여기에 헤드업이 묶여 있는데 살짝 좀 아쉽긴 하거든요. 이거는 좀 눈물을 머금고 조금 추가하면은 터치 타입 아웃도어 핸들, 요것도 상당히 편한 기능이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프레스티지에서는 119만원이었는데 노블레스부터는 109만원. 요게 왜 그러냐? 프레스티지는 루프렉이 기본이 아니라서 이걸 추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노블레스부터는 루프렉이 들어가니까 요게 루프렉이 한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요 금액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노블레스 시작 가격이 3,195만원인데 여기에 89만원 스타일 루프, 45만원 컴포트, 124만원 드라이브 와이즈, 45만원 빌트인 캠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114만원의 모니터 립팩, 59만원 크렐 사운드, 119만원의 스마트 커넥트, 마지막이에요. 109만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다 넣으면 3,899만원이 나옵니다. 저는 딱 두세 가지만 넣어서 한 3,500 정도에 끊으면 아주 가성비 좋은 스포티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내가 욕심이 나, 나는 그래도 최상위로 가야 돼! 실제로 스포티지 사시는 분들 시그니처 트림 많이 사거든요.
대망의 시그니처 트림 한번 보자고요. 일단 가격은 기존 3,274만원에서 186만원이 오른 3,460만원이에요. 투싼과 비교하면 인스퍼레이션 트림보다는 한 21만원 정도 비싸고요. 노블레스보다는 265만원 정도가 비싼데 추가되는 사양들이 당연히 있겠죠. 일단 노블레스에서는 옵션이었던 89만원짜리 스타일이 시그니처에선 기본이에요. 거기에 2율 이중접합 글라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노블레스는 이중접합 유리가 옵션을 추가해도 안 들어가요. 시그니처부터 넘어가야지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가장 상위 트림에 묶어놔요. 터치 타입 도어 핸들, 요 시그니처 기본이에요. 거기에 내장재도 가니쉬나 도어 트림, 크래쉬 패드 다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트도 시그니처만 프리미엄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되고요. 요거 구형에는 없었던 기능이거든요. 동승석 전동 시트랑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열선, 원터치 폴딩 이런 것들도 다 기본이에요.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아 디지털 키 2, 지문 인증 시스템까지 또 포함이고요. 노블레스처럼 스마트 커넥터 119만원 넣고 뭐 추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나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동승석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 다음에 1열 시트 뒤에 있는 그 시트 미니 그 포켓 있지 않아요? 시트 주머니. 요것도 기본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블레스보다 265만원이 비싸다고 해도 뭔가 시그니처가 가성비가 더 좋아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이겠죠. 실제로 내가 차를 살려고 하면 차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성이 뭐 있는지 막 둘러보고 비교해보면 시그니처를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욕심을 비우면 노블레스의 옵션 한두 개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내가 탈 차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그니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택 가능한 옵션은 19인치 휠 25만원, 컴포트나 스마트 커넥터는 뭐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 선택할 필요 없고요. 시그니처나 X라인에는 59만원짜리 프리미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 퀼팅 가죽, 스웨이드 시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거기에 드라이브 와이즈, 빌트인 캡, 모니터링 팩, 크레 사운드,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옵션들이 남아있고요. 시그니처에 만약 옵션을 다 넣는다 그러면 차량 가격이 3,460만원에 옵션값 535만원을 더하면 3,995만원, 3,900이면 뭔가 그래도 3,000만원대로 보이잖아요. 기가 막힌 가격 세팅이죠. 굳이 풀옵션까지 가지 않고 그냥 3,000 후반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을 맞추면 어느 중형급 SUV 부럽지 않은 사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대안이 없는 구성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비티 자리를 대체하는 X라인. 이름이 바뀌었죠? 3,525만원인데 기존 그래비티 트림보다는 한 133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X라인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내장에는 블랙 스웨이드 헤드라이닝이 적용됩니다. 스티어링 휠도 일반이랑 좀 더 달라요.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돼요. 투톤 스티어링 휠이 적용돼요. 요건 X라인에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휠도 보면 19인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존 그래비티처럼 디자인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판매하는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니처보다는 시작 가격이 65만원 정도 비싼데 이 정도 차이면 X라인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 그래비티 출고가 너무 잘 안 돼서 기다리다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X라인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거 나중에 상황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출고 빨리 되면 X라인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X라인 19인치 휠도 기본이기 때문에 65만원 차이에서 휠값 25만원을 빼면 사실상 4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나머지 옵션들은 시그니처랑 동일하게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X라인이 출고만 빨리 된다면 저는 시그니처보다는 오히려 X라인을 가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가솔린은 다 받고 하이브리드는 어떨까요? 하부는 설명이 좀 쉬운 게 우선 트림 종류나 기본 구성은 가솔린과 똑같아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X라인 순서고요. 프레스티지부터 보면요. 하부에 들어가는 특화 사양 있죠? 파워트레인 달라지는 거 있고 기본 사양으로 2존 독립 에어컨이 탑재가 됩니다. 거기에 뭐 레인 센서, 오토 디포크, 공기청정 시스템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기본 구성 자체가 옵션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트림벨 가격은 세제 혜택국 기준으로 3,315만원이고요. 기존보다는 102만원 정도 올랐고 가솔린보다는 479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여기서 가격은 한 143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 3,458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솔린과 가격 차이가 무려 622만원이나 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해 안으로 일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출고하시는 분들은 땡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없어지거나 보조금이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거의 622만원 가격 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좀 개인적으로 출고 전쟁일 것 같은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필요하신 분들 고정 댓글에 참여부로 문의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견적과 출고 시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 선택 가능한 옵션이 스타일 69만원, 12.3인치 내비게이션 89만원, 빌트인 캠 2 45만원, 파노라마 썬루프 119만원 해서 총 322만원이 프레스티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그럼 풀업으로 선택했을 때 3,637만원이면 출고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1.6 터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딱 3천만원으로 옵션 한두 개 넣고 가성비 있게 타라 이런 얘기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가격대가 좀 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스포티지도 미션을 8단으로 바꾸겠다. 하부보다는 가성비의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는 좀 비율이 이전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나중에 판매량이 나오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소비자분들은 가성비인 가솔린을 선택할지 아니면 여전히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으니까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많은지 요거는 추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후 가격이 3,634만원이고요. 기존 대비 253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거죠. 가솔린 노블레스보다는 한 439만원이 더 비싸요. 사양은 가솔린이나 노블레스나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노블레스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이 뭐가 있었죠?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빌트인 캠 2, 모니터링 팩, 크렐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썬루프 뭐 이렇게 해서 총 옵션 가격이 704만원이 추가가 돼요. 노블레스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시그니처는 과연 어떨까요? 시작 가격이 3,899만원인데 그러면 기존보다 192만원이 올랐어요. 노블레스보다는 265만원이 더 비쌉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 뭐였어요? 뭐 똑같이 19인치 휠, 프리미엄, 드라이브 와이즈, 빌트인 캠 2, 모니터링 팩, 크레 사운드, 파노라마 썬루프 이렇게 하면 총 535만원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풀옵션이 4,434만원이에요. 이러면 신기한 게 노블레스 풀업이랑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아까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역시 노블레스보다는 결국 시그니처로 가게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당연히 시그니처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스라인은 3,964만원이 기본이고 그러면 기본 그래비티보다는 158만원 정도가 올랐죠. 시그니처보다는 65만원 정도가 비싼데 비싼 건 가솔린이랑 똑같죠. 여기에 19인치 휠 25만원 값을 좀 빼면 한 4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고요. 옵션은 휠을 제외한 510만원어치의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의 그냥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풀업 가격은 4,474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등치익스에 포함하면 5천만원까지는 안 되지만 4천 후반이 나오는 금액이에요.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양은 모두 2륜 구동 기준이에요. 만약에 4륜 구동을 추가하면 여기에 전트림 그냥 한 223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스포티지의 4륜은 사실 그렇게 많이 선택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이게 있다라는 걸 언급해 드리는 거고 제가 실제로 차를 사는 소비자분들이 되어서 가격표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거 보면. 정리해보자면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시작 가격이 가솔린은 299만원, 하부는 102만원 정도 올랐지만 나머지 사양을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한 가격대고 가솔린은 3천 중후반 정도면 만족스러운 사양을 뽑을 수가 있고 하부는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정도면 풀옵션에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제 투싼보다 스포티지 가격이 더 비싸졌잖아요. 1.6 가솔린 기준 사양은 한 6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인스퍼레이션 뭐 시그니처 요거 비교를 하면 21만원 정도가 스포티지가 더 비쌉니다. 뭐 하이브리드도 비슷해요. 기본은 한 102만원 투싼보다 비싸고 최상위 트림은 41만원 스포티지가 더 비싸죠.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스포티지가 얼마나 잘 팔릴지 판매량이 기대되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엄청난 재미난 소식이 나온다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역대급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 바흐가르트 방향제 이 얘기 원래 가격이 36,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 열흘 동안 29,900원으로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뭐 바흐가르트 방향제 뭐 이야기하면 입이 아픈데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한다고요? 우파몰에서 열흘 동안 29,900원의 이벤트 많이들 신청해 주십시오. 선물용으로도 기가 막혀요. 바흐가르트